현금 흐름과 회계 이익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익은 많이 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재무제표에는 순이익이 수십억 원인데 정작 현금은 바닥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회계상 이익인가요? 아니면 현금 흐름인가요? 그들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현금은 경제적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회계상 이익은 종종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챕터 1. 회계 이익의 거짓말.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회계상 이익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진정한 비즈니스 분석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은 회계사의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GAAP, 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출된 순이익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 실체로부터 필연적으로 멀어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보고된 이익이 반드시 주주의 부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익 성장 뒤에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속 빈 강정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업권이라는 회계 마술을 볼까요? 기업이 다른 회사를 장부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인수하면 그 차액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됩니다. 버핏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과도한 가격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발생한 가짜 회계상 영업권. 그는 이걸 의지 없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회계적 결과는 기업 인수 결정 시 완전히 무시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계 규칙이 허공에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분석은 이러한 허구를 즉시 간파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CEO들은 월스트리트의 분기별 실적 예상치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질이 지성을 압도합니다. 단기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비범한 경영자조차 비이성적이고 가치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버핏과 먼거는 CEO들이 발표한 화려한 실적 예측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맞추기 위해 운영상에 무리수를 두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이건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인수합병이 활발했던 시절 한 CEO가 자신의 대담하고 상상력, 풍부한 회계를 자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과거 스톡 옵션 회계 처리를 생각해보세요. 스톡 옵션은 기업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과거 회계 기준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회계상 이익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어요. 버핏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떤 비용 항목이 정확하게 수량화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EBITDA입니다. 챕터 2. EBITDA의 치명적 함정. EBITDA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입. 많은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이 지표는 버핏과 먼거가 가장 혐오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특히 EBITDA를 사용하여 이자 보상 배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심각한 결함이 있는 척도로 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표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자본적 지출, 즉 CAPX라는 매우 실제적인 현금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과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회계적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공장을 증설하고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데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EBITDA는 이러한 현금 지출을 이익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마치 기업이 아무런 재투자 없이도 이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건 착시 효과예요. 진정한 수익 창출 능력을 왜곡하여 투자자를 심각하게 오도할 수 있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업의 진정한 경제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챕터 3. 버핏의 해답 주주이익. 회계상 이익이 지닌 여러 한계를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은 회계적 추정이나 인위적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기업의 운영 성과와 재무, 건전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버핏은 GAAP의 허상을 해부한 후 그 회계적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주주이익입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 지표가 아닙니다. 회계 허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에요. 이는 기업의 소유주 입장에서 연말에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공식을 볼까요? 주주이익은 보고된 이익에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상각비 및 기타 비현금 비용을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적 위치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평균 자본적 지출, 즉 유지보수 자본적 지출을 뺍니다. 이 공식의 천재성은 바로 마지막 항목에 있습니다. 이는 분석가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드는 진정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사업 소유주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감가상각비라는 회계적 수치가 종종 포착하지 못하는 비용 말이죠. 이 공식은 GAAP 순이익보다 기업의 진정한 현금 창출 능력을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럼 이 개념을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떨까요? 챕터 4. 치즈캔디 vs 항공사. 주주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버핏이 인수한 치즈캔디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치즈캔디는 1972년 2,500만 달러에 인수된 이후 단 4천만 달러의 추가 자본 투자만으로 19억 달러에 달하는 세전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최소한의 재투자로도 막대한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꿈의 비즈니스의 전형입니다. 치즈캔디는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현금이 뿜어져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반면 항공이나 섬유 산업과 같은 비즈니스는 정반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 산업은 보고된 이익이 상당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막대한 자본을 항공기나 설비에 재투자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주주 이익은 미미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십상입니다. 찰리 멍거는 이러한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비판합니다. 두 종류의 사업이 있다. 첫 번째는 12%를 벌어 연말에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 두 번째는 12%를 벌지만 모든 초과 현금을 재투자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혐오한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똑같이 12%를 번다고 해도 실제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결국 주주 이익 개념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거대한 부를 창출했는지 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플로트입니다. 챕터 5. 플로트의 마법. 주주 이익이 기업의 자체 현금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훈련이라면 플로트는 타인의 현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예술의 경지입니다. 두 개념 모두 보고된 이익보다 현금을 우선시하는 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플로트는 현금 중심 사고의 위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실제 사례예요. 플로트란 뭘까요? 보험사가 보험료를 먼저 받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나중에 지급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이 돈은 법적으로 버크셔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요. 1967년 버크셔가 처음 보험사를 인수했을 때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플로트는 성장을 거듭하여 2004년 말에는 461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는 사실상 버크셔에게 무비용 혹은 저비용의 거대한 투자 자본으로 작용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플로트는 잘만 관리하면 이자 비용 없이 막대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익이 아닌 현금 그 자체를 활용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물론 플로트가 항상 공짜인 것은 아닙니다. 플로트의 가치는 그것을 얻는 데 드는 비용, 즉 언더라이팅 손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언더라이팅 손익이란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이 손익에 따라 플로트의 가치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언더라이팅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보유하는 대가로 실제 돈을 받습니다. 이게 공짜보다 더 좋은 돈이에요. 반대로 언더라이팅 손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트는 비싸지고 때로는 파멸적일 정도로 비싸집니다. 이 비교는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 단순히 그 양뿐만 아니라 현금의 원천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38년 중 약 절반의 기간 동안 언더라이팅 이익을 기록하며 남의 돈을 공짜로 심지어는 돈을 받으면서까지 활용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보험 사업의 플로트 사례는 회계상 이익이라는 렌즈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현금 흐름, 중심적 사고의 위력을 웅변합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챕터 6. 내재가치의 진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계상 이익의 한계와 현금 흐름의 우월성을 버핏과 멍거의 철학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가? 그 최종적인 답은 내재가치에 있습니다. 버핏과 멍거에게 기업의 내재가치란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업이 남은 수명 동안 창출하는 현금 흐름에 할인된 가치입니다. 이 정의 자체가 왜 현금 흐름이 모든 가치 평가의 중심에 놓여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내재 가치는 회계 장부에 기록된 순이익이나 자산 가치가 아닙니다. 미래의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실제 현금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회계의 장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사업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주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이 문서의 모든 논의를 종합한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상 이익은 분석의 출발점일 뿐이며 진정한 기업 가치는 결국 그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볼 때 보고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숫자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비즈니스의 경제적 현실을 파악해야 해요. 감가상각비가 적절한지, 숨겨진 자본적 지출은 없는지, 경영진이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주주 이익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클로징.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버핏과 멍거에게 물어서 얻은 핵심 통찰들입니다. 첫째, 회계상 이익은 경제적 현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GAAP 순이익, 영업권, 스톡 옵션 처리, EBITD에 모두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가치는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버핏의 주주 이익 공식은 기업이 실제로 창출하는 현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위대한 기업과 평범한 기업의 차이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시즈 캔디처럼 최소한의 재투자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진짜 꿈의 비즈니스예요. 넷째, 플로트는 현금 중심 사고의 최고 사례입니다. 버크셔는 타인의 현금을 무비용으로 활용하여 거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다섯째, 내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 가치입니다. 이게 모든 가치 평가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해요. 진정한 가치 투자자는 회계사가 아닌 비즈니스 분석가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소유권 지분이며 그 사업의 가치는 결국 미래 현금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회사는 진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계 마술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는가? CAPX는 얼마나 필요한가? 주주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진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은 사실이고 이익은 의견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 회계의 장막을 걷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